여기 한 대저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티가 있는 날이고요. 집사로 보이는 한 남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여요. 밤이 되고 이제 호스트와 손님들과 고용인들로 이제 북적이는 그 가운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네,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요. 탐정이 이제 수사를 위해서 급하게 불려져 왔어요.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이 저택은 어느 정도 밀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용의자가 좀 많습니다. 저택에 방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저택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택 중에 하나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고요. 백악관. 네. 와, 저택이. 네, 백악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백악관이 크라임씬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드라마는 넷플릭스 드라마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드라마고요. 넷플릭스 예고편에서 132개의 방, 157명의 용의자, 한 구의 시신 이렇게 예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 8부작으로 2025년 올해 3월에 이제 첫 방영을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드라마입니다. 폴 윌리엄 데이비스와 숀라 라임스가 제작한 미국 드라마고요. 평들을 막 찾아보는데 거기에 막 믿고 보는 숀다 라임 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유명한 제작사인가? 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군요. 그레이 아나토미의 작가이면서 이제 제작자로 범죄유 재구성 브리저튼으로 유명한 제작자인데 그 작가 숀다 라임스가 차린 제작사가 이제 숀다랜드 이렇게 되거든요. 찾으면서 놀랐던 게 그레이 아나토미가 안 끝났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시즌 20으로 현재까지 아직까지 시즌 20이요? 네, 시즌 20. 와. 그래서 2005년에 시작된 드라마인데 네, 아직까지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롱런하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드라마가 어딘가 이제 원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케이트 앤더슨 브로워의 더 레지던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원제도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다는데 원제는 더 레지던스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 작가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집사, 가사도우미, 플로리스트, 뭐 사서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의 뭐 일상생활이나 뭔가 특정 사건이 있었을 때 미디어에서는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제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감정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터뷰한 약간 가벼운 역사서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원작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책에서 몇몇 에피소드에 영감을 받은 것 같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은 완전히 그냥 창작이고 이제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제클린 케네디도 그랬었죠 뭐 이런 거라던가 이 대통령한테는 이런 취미가 있었죠 뭐 이런 것들도 책에서 가져왔을 거고 실제로 이 책을 보면은 존슨 대통령이라고 처음 들어봤어. 존슨 대통령이 뜨거운 고압 샤워를 되게 즐거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자주 울렸었대요. 근데 아니 그 정도면 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드라마상에 나오는 대통령도 이제 뜨거운 고압 샤워를 즐거워해가지고 막 배관 기사를 되게 들들 볶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 온도가 아니야, 막 더 뜨거워야 하면서 몇 달간 들들 볶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조금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좀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아까 파티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 부부는 이제 게이 부부고요. 왠지 그러니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재임 중인데 일단 대중들의 평판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저 행정부가 좀 엉망으로 돌아간다라는 평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대통령 말고 현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좀 실수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호주의 반감이 좀 심한 상태인데 그거를 조금 완화해보고자 호주 국민들을 모셔서 이제 만찬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까 집사라고 소개했던 남자는 사실 수석 관리인이고요.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생활동의 전반적인 걸 모두 다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만찬이 있을 때도 여러 부처와 이제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이 일하는 거를 짧게 비춰주고 정말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화면은 백악관의 이제 행사 장소로 막 비춰주다가 부지배인인 제스민 헤이니를 비춰주는데, 제스민은 굉장히 지금 불성실한 태도예요. 만찬이 한창 중인데 그 공식적인 홀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이없는 동료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술을 마신다고? 근무 중에? 그래서 막 총지배인하고 말은 해봤냐? 했는데 뭐 대화는 잘 안 됐어요. 뭐 영원히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낙담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이제 3층으로 모십니다. 이제 백악관이 제가 정확히 동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상 3층 뭐 지하 2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상 3층에 대통령 부부랑 대통령의 장모랑 대통령의 동생이랑 그리고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문인 이 사람들 5명이 항상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스민이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뭔가 그 대통령 친구이자 고문 해리가 고압적으로 지금 뭔가 일어났다. 3층에 절대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네가 통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스민 지금 낙담 중이고 뭔가 일도 하기 싫고 쟤는 고압적으로 굴고 하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수석관리인의 일이다. 에이비 윈터 어딨냐. 윈터한테 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 문을 가로막고 이제 고압적으로 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싹 비켜줬더니 그 에이비 윈터가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냥 평상시도 아니고 만찬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관계자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이제 FBI 쪽 관계자 그리고 백악관의 보안을 맡고 있는 비밀요원팀 그리고 되게 황당하게도 국립공원 관계자가 이렇게 오는데 워싱턴 국립공원 쪽에서 백악관의 정원을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관할이다고 국립공원 관계자도 오고 그 와중에 또 살인사건이지 않습니까? 워싱턴 경찰청장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관할이다. 제가 맡아야 된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막 이런 와중에 경찰청장이 이제 단호하게 살인사건이면 우리 소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당연히 그 고문은 아니 FBI도 아니고 비밀요원국도 아니고 CIA도 아니고 경찰이 맡는다고 노발대발을 하지만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 이렇게 맡기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나는 내가 신뢰하는 탐정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바로 토스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굉장히 이렇게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찬스를 탐정에게 맡겨버리는데 근데 모두들 그 탐정 이름을 듣자마자 납득을 하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정이고 호주에 왜 무슨 사건도 해결했다더라 무슨 사건도 해결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 탐정이 맞는다니까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감이 있는데 근데 대체 그래서 그 탐정 어디 있는데요? 같이 왔다면서 어디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 탐정은 백악관 정원에서 새를 관찰 중입니다. 그래서 새를 한참 관찰하다가 이제 청장이 데리고 오니까 되게 흥분해서 말을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2명 있잖아요. 미국 역사상에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쪽은 그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유명하죠. 사선 유일무이한 사선 대통령이었고 근데 그 대통령 말고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도 있는데 보통 테디라고 불렸었고요.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기에서 나온 대통령이죠. 그래서 생물학자로도 되게 유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학생 시절에 그 새에 관련된 책도 썼었고 백악관에서 거주하는 동안 자기가 관찰한 새의 목록을 이제 리스트를 다 적기도 했었는데 우리의 탐정 코델리아 컵이 굉장히 그 탐조 활동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경찰청장이 하면서 백악관에서 몇 종류의 새가 있는데 그 목록 관심 있으세요?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경찰청장은 당연히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해리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이 빨리 그냥 자살로 종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봤을 때 똑바로 되게 정자로 누워있거든요. 근데 피가 낭자하지 않고 그냥 손목에 그은 상처 정도가 보여요. 그래서 자살로 종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코델리아가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하는데
뭔가 탐정들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말해주진 않잖아요. 자기만 이렇게 관찰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약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수사를 이어가고 시신을 조사하던 도중에 그 주머니에서 유서와 같은 종이 쪽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해리는. 그래서 자살이 맞다, 종결하자. 그리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자세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코델리아는 나는 내려가야 되겠다. 1층에 내려가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뭔지 알면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해리가 막 첫 번째는 안 되고요, 두 번째도 안 되고요, 세 번째도 안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나와요. 그래서 코델리아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손목이 그었으면 피가 낭자해야 되는데 피는 어디 있으며 이 입을 살펴보니까 약간 독극물 반응이 있는데 그리고 시신 뒤통수에 타박상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신 옷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자기한테 안 맞는 사이즈의 셔츠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손을 그었으면 흉기는 어디 있죠?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나는 밑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근데 FBI나 이런 실무 담당자들은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 체크를 안 해봤다는 건 조금 어이가 없기는 한데 어이가 없네요. 드라마적 설정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만찬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요. 결국 이제 대통령 만찬이 끝나가요. 그럼 만찬이 끝나면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용의자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과 면담을 해야 되겠으니까 락다운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좀 외교적 부담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호주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와중에 위층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대라는 게 어디선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호주 총리와 외무장관도 같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막 이제 항의를 약간 하고 있는 와중에 외무장관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계속 이제 코델리아 쪽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는 코델리아가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저 여자가 신경 쓰인다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죄송한데 대체 저 여자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코델리아가 그 망원경으로 외무장관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보고 있었다. 당신을 보고 있었다. 대체 왜 AB 윈터의 옷을 당신이 입고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당장 락다운해! 하면서 이제 일화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2화부터는 계속 그 AB 윈터를 누가 죽였냐에 대해서 거기 만찬장에 있는 손님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제 신문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평을 보면은 나이브스 아웃이랑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그게 많이 떠오른다라는 평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본 저로서는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보다는 좀 전형적인 탐정이 활동하는 후더니 장르여가지고 나이브스 아웃이 좀 더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리듬감이 되게 비슷해요. 나이브스 아웃이랑. 그래서 용의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용의자들을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인식을 하냐면 코델리아는 좀 이미지화해서 사람들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과 직책을 써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어그샷처럼. 네. 어그샷처럼 이렇게 범죄자들 때문에 다 찍고 그걸 그새 또 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플래시백 될 때마다 그 요리사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리사가 이렇게 자기 어그샷 들고 이렇게 딱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계속 인식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하룻밤 안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 옷 그대로 계속 입고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근무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복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용의자가 많음에도 그걸 헷갈리지 않게 되게 잘 짜여져 있고요. 추리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백이나 다시 돌아오는 거나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부분이 되게 괜찮은데 이게
시간대가 좀 여러 개인데 코델리아가 수사하는 시간대가 있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용의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것도 있고 그러면 그 용의자들은 피해자랑 이렇게 원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한 관계가 일어났을 때 시간대가 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문회가 열립니다. 사건이 모두 다 왠지 끝난 후에 청문회인 것 같은데 몇 달 후에 청문회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신은 뭘 했죠? 그때 코델리아 컵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줘요? 라는 청문회 시간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되게 많은데 그걸 헷갈리지 않고 뭐 어수선하지 않게 되게 잘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수석 지배인이 된 제스민이 뭐 불려나서 백악관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왓슨 역할의 FBI 요원이 근데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고 좀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코델리아로서 볼 때는 되게 어이없는 주장만 하고 되게 귀찮아하고 약간 하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키링 같은 남자 요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블에서 네. 또 FBI 요원으로 나왔던 한국계 배우가 있는데 렌들박. 네, 그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아하. 네. 네, 그 사람이 나와서 또 그때 코델리아가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청문회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보면서 시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코델리아가 안 나오지? 이러면서 뭐가 무슨 일이 생겼나? 뭐 이런 그런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사건이 잘 끝났으면 청문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청문회가 벌어진다는 건 뭐가 일이 안 됐나? 뭐 이런 의심이 되면서 이제 드라마가 점점점 전개가 되죠. 이거 양치님이 재밌다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한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좀 제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보다 끊겼어요. 이게 좀 이렇게 막 코미디 부분이 처음에 약간 어수선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재밌다더니 별로잖아 라고 했는데 아니! 양치님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야! 이거 보니까 회차별 제목이 맞아요. 다 각각의 그 네. 유명한 추리소설 제목. 추리소설 또는 영화 제목입니다. 1화가 어셔가의 몰락이었고요. 2화가 저는 몰랐던 건데 다이얼 M을 돌려라. 그래서 히치콕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3화가 나이브 싸움.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저는 재밌게 봤고 근데 나이브스 아웃은 영화였잖아요. 네. 근데 그 속도감이 계속 8화 내내 가기에는 같은 리듬이 반복되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잘 보다가 8화가 제일 재미가 없었거든요. 사건 되는. 진상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약간 루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제 군더더기들을 좀 덜어내서 한 6화 정도로 5화나 6화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이제 코델리아 컵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되게 탐정 캐릭터가 괴팍하고 약간 사회성 떨어지면서 뭔가 하나에 되게 집착적으로 굴고 약간 팩폭하고 무례함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되게 무례함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팩폭이랍시고 막 하는 백인 남성 캐릭터를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데 이제 흑인 중년 여성으로 가져오니까 그게 또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새해에 되게 집착해서 새해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주는 것도 좋았고 사건이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코델리아 컵이나 그 FBI 요원이 이제 콤비로 나와서 두 번째 시즌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탐정. 되게 상큼하게 볼 수 있는 네, 추리 소설이어서 여러분 나이브스 아웃 재밌게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브스 아웃이 한 편 사실 두 편이지만 두 번째 편은 재미없었으므로. 정말? 두 번째도 재밌게 봤는데. 진짜로? 저는 1편만치 재밌지가 않았는데. 1편은 그치. 만큼은 1편이 아니죠. 더 재밌고 그 네. 1편 같은 나이브스 아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나이브스 아웃 3 나온대요. 나오겠죠 계속. 하더라고요. 올해 나온다고 하죠. 그 사이에 공백을 이걸로 채워도 될 것 같은 느낌? 좀 웃겼던 포인트 중 하나가 호주 국빈 만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휴잭맨이 있었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휴잭맨 배우가 실제로 나오진 않고 뭐 되게 키 큰 배우가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목소리가 되게 휴잭맨 목소리 같은데 막 탭댄스를 춘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가 나오는데 카일리 미노그가 카일리 미노그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가상의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 몰랐어요. 진짜요? 네, 실제 가수고 아는 노래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네. 호주 여자, 호주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네, 가수죠. 그래서 그 랄랄라 랄랄랄랄라. 그 가수더라고요. 네, 본인 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만찬이 여기저기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 이제 공연을 하기로 한 팀이 있었는데 당일 펑크를 낸 거예요. 당일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일리 미노그한테 공연 좀 대신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대신 링컨방을 하루 숙박하게 해드리겠다 뭐 그래서 하는데 만찬을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카일리 미노그가 내 대표곡을 내가 7번이나 불렀었어야 했다고 말해서 비평하는 장면도 재밌었고,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아무래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코델리아 컵이 하면서 책상에 머리를 박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머리를 박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뭔가 팟캐스트 준비를 하면은 장점은 되게 한 줄 끊었는데 단점을 좀 줄줄 말하게 돼서 그런 부분 좀 맞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추천하려고 가져왔는데 단점이 줄줄 나와. 근데 또 하나 조금 꼽자면 네. 마지막에 되게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걸 그 용의자가 되게 부주의하게 집사한테 줄줄줄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저걸 그냥 저렇게 말해버린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허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를 백악관 고용인들의 특성에 좀 맞춰보면 중간중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설기만 한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슈나 중요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흘려듣는다. 우리는 그거 들어와도 다 흘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슨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집사가 대통령한테 그 다음 한 말은 뭐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떠신가요?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자기의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이렇게 좀 흘려듣는다 뭐 이런 완전히 에피소드들이 배경처럼 있었거든요. 지내는 거의 NPC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배경처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냥 자기 속마음, 불편한 부분을 그냥 가감없이 털어냈다라는 설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석구석 우리는 이제 백악관이 매체에 많이 나와서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뭐 가사도우미들이 청소를 하고 플로리스트가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는 방에다가 매번 이제 꽃을 꽂고 다니고 뭐 캘라그라피를 쓰는 담당이 있어가지고 매번 초대한 사람들의 뭐 이름을 쓴다던가 정말 많은 부서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는 부분도 되게 신선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스민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뭐 에비 멘트랑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백악관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 부부도 손님으로 생각한다. 저 사람들이 와서 지내기는 하지만 저 사람들은 몇 년 후면 결국은 사라진다. 계속 백악관에 있는 거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와 저들로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요소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어지는 76화 5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소설 사라진 여자들 이야기가